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해설을 맡은 법교과 재산1팀장 한정미입니다. 올해 주요 개정 사항인 소득세법 4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4개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3개 조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사항은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대상 자산 확대입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번에 2월 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주식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식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주식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이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합리화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판정할 때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양도자는 주택을 양도하는데 양수자는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계약 후 잔금 청산 전 양도자의 동의를 얻어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 시점에는 해당 건물이 주택이지만 잔금 시점에는 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양도자는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양수자는 주택 외 건물로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 중과세 등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의 거래에 대해 동일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여 그동안은 해석으로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국세청 해석은 계약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2022년 10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하여 양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가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입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 번째 개정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이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시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유형이 폐지되었는데 이번에 단기 민간임대 등록 제도가 변형하여 신설되면서 소득세법에도 임대주택의 범위에 단기 민간임대주택도 추가되었습니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 네 번째 개정 내용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식화된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장기임대주택 C를 보유한 거주자가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A주택 양도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는 최초 생애 한 차례만 비과세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B주택에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되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서 비주택도 다시 거주주택의 요건을 갖춘다 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 하고, 종전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해 직전 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 차익분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앞서 양도한 주택의 양도 차익은 모두 과세하였으나,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서 직전 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 차익분은 계속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A주택, 즉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임대하고 있던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에는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만 직전 거주주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B주택의 양도 차익은 모두 과세하고 마지막 남은 C주택을 다시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거주주택이었던 B주택 양도 이후 양도 차익분만 비과세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만 직전 거주주택으로 보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개정된 그림과 같이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인 B주택 양도 시 직전 거주주택인 A주택의 양도 이후 양도 차익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 규정도 이영 시행일인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네 번째 개정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 민간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래 중과가 되는데 한시적으로 올해 5월 9일까지 중과 배제하였었습니다. 이번에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중과 배제 혜택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설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시가격 기준도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단기 민간 임대주택도 중과 배제 주택에 추가되었습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사업자 등록 및 임대료 중과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준수하고 최소 임대 기간이 6년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매입형의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조특 분야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 위주로 4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 유치로 인해 지분 희석과 경영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창업주에게 특정 조건 하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창업주가 복수 의결권 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 주식을 현물출자로 납입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을 복수 의결권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 이연하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현물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입니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한 채 또는 한 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를 취득한 후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 이후 5년 단위로 지정하며 현재 경기 가평군, 연천군 등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 번째 개정 내용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확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 내용을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양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고 시군구청장은 확인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확인 대장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수자는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및 양도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네 번째 개정 내용은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과세 특례 신설입니다.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로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를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일로부터 5년 이내 연금 외에 수령한다면 전액 추징이 됩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입니다. 1주택 시 보유한 남녀가 혼인을 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특례 적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허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종부세 제도는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부터 적용됩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단기 민간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입니다. 앞서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25년 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서 2025년 9월 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도 적용됩니다. 세 번째 개정 내용은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합산 배제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나눠주는 회사형 부동산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하는 주택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지방 미분양 수요 촉진을 위한 이 제도는 2024년 6월 25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분야 개정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